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우클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던진 건 많은데 이후에 다시 좀 슬그머니 말을 바꾸면서 일관성이 없다라는 지적을 좀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상속세 완화 부분입니다. 특히 부동산 상속세 부담을 좀 낮춰주겠다.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 분께 제가 드릴 질문은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정말로 어떤 세부담 완화에 대한 깊은 고민이라기보다는 표가 될 만한 지역을 핀셋으로 공략한 거다. 이런 분석이 있잖아요. 여기에 좀 동의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니 흥묘백묘 하면서 갑자기 성장하고 뭐 또 친미 친일 그쪽으로 돌았어요. 예. 그 믿으십니까? 저는 이런 원사이드한 탄핵 정국에서도 지지율이 30-40% 박스권, 비호감도 40%. 이거 뭐 어떻게든 뚫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비호감도 이준석 의원이 제일 높긴 아니 하는데. 예. 아니 네. 그건 상관 아니고. 예. 그래서 확장성에 적신호가 오니까 우클릭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전통적 지지층이나 당내에서 반대를 하니까 또 좌클릭을 해요. 그러면 그 상태로 놔두고 예를 들어 뭐 기본사회 뭐 무슨 위원장 그만두겠다더니 요번에 또 뭡니까 기본사회 또 들고 나왔고 네.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52시간 적용 제외하다가 주 4일로 갔고 뭐 AI 하겠다는데 그러면 AI는 그 전기가 무지하게 드는데 고준위 방패장법이나 전력망법은 아직도 안 되고 있고 예. 그러니까 뭐 막 던지는 것 같아요. 막 던지는 것 같은데 요번에 이제 상속세 들고 나왔는데 저번 대선 때 윤 대통령한테 5% 줬습니다. 총 24만 한 7, 8천 표 줬는데 서울에서 31만 표를 줬어요. 예. 그게 마용성 뭐 이런 거란 말입니다. 종부세가 왕창 올라가지고. 네. 그러니까는 이걸 신경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나는 원래 뭐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나보고 왔다 갔다 하느냐. 난 제자리였다. 예. 나 이건 뭐 천동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예. 도는 거다. 네. 뭐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표의 천동설 얘기하셨고 김두관 의원도 요새 보니까 이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재개하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워낙 진영 논리가 강해서 이 뭐 좌클릭이다 우클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사실 이제 한국 사회가 미래로 보면 업클릭을 해야 되죠. 그게 업클릭. 이제 성장인데 그래도 뭐 좋은 일거리가 있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실사구시 측면에서 뭐 종부세 완화라든지 지난번에 금투세 폐지 또 시행유예 이런 걸 하면 상당히 그냥 좋은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데 워낙 양당이 불신이 심하니까 조금이라도 거리를 옮기면 양당의 문제가 아니지. 그 양반이 그 말을 안 지키는데 뭐. 그 문제를 예. 많이 지적하는데 네. 양당 이야기. 나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근데 국민의힘은 환영했는데 뭐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하고 이런 게 좀 많은 것 그렇진 같은데요. 않고. 다른 다양한 의원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지난번 작년 8.18 전당대회에서 기본사회 기본소득을 이제 우리 정강 정책에 넣었단 말이에요. 강령으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기본사위원장을 본인이 사임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정책의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런 비판이 내부적으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중도층과 중원을 획득해야만이 대선에 승리할 수 있어요. 옛날 박근혜 대통령도 좌클릭을 많이 했어요. 김종인 그 위원장을 이렇게 멘토로 예. 모셔서 그렇게 경제민주화 나왔을 경제민주화 때요. 이렇게 하고 예. 그랬잖아요. 대선은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 헌재를 놓고 이렇게 치열하게 그 논쟁이 되는 것도 사실은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는 못했을 뿐이지 양당이 자기 국정을 맡는 문제가 다 연동이 되고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오랜 대선 지지 1위니까 어쨌든 여당에서는 흠집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과도하게 공격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적은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지적하는 건 바람직한데 정치적인 그 편향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정치인은요, 그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을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실제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라는 거죠. 네. 무신분립이라고 하잖아요.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동의하죠. 일본에 대해서 적성국가다
한미일 뭐 삼국 군사훈련이니까 자유대 군합발이 한반도를 다시 짓밟을 것이다. 예. 요번에 1차 탄핵안에는 한미일 위주의 미일 위주의 기이한 외교 행태 그거 넣었었죠. 그 지금 미국이 난리지 않습니까? 예. 그 대표가 오케이 안 했는데 탄핵안에 그런 게 들어가겠습니까? 네. 그러더니 지금 와가지고 뭐라 하냐? 한미일 삼국 협력 이의 없다. 일본 국방력 강화는 우리한테 위협이 안 된다. 그죠? 네. 그리고 저 재벌 해체가 내 정치적 목표다라고 저번에 얘기했다고 내 청년에서 말씀드렸죠. 네. 그러다가 지금은 기업의 성장이 곧 국가 발전의 동력입니다. 뭐 이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입은 막 하시는데 발이 안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일관성은 있는데 오락가락 하는 거에서는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 정치 시그널 출연하신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비난을 위한 비난이죠. 비난을 위한 비난이니까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럼 레코드를 보여주세요. 근데 가서 근데 저 확인해 보시죠. 우리 예. 조홍천 의원께서 그 흥묘병묘 이야기했는데 못 믿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 중에 귀에 쏙 들어오는 것이 흥묘병묘 그리고 킬링필드. 킬링필드. 예, 이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네. 흥묘병묘 저는 믿어요. 이분은 표만 되면 뭐든지 해요. 아, 그러니까 처음 제가 뭐 던진 주제로 다시 돌아갔네요. 고양이가 뭐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게 이제 중국의 등소평이 남sun 강화 시작할 때 예. 그 저 심천 자유무역지대 만들면서 그 전에 이야기하면서 우리 경제 발전하면 뭐든지 하자라고 해서 그 서양식의 제도도 받아들이자는 그런 취지로 한 거거든요. 네. 그분은 실용적인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중국의 개혁 개방을 불러일으켰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게 아니고 표만 되면 일단 뭐든지 하고 그러나 실행은 안 할 거예요. 말은 일단 하고. 예, 실행은 안 할 이 겁니다. 상속세법만 보더라도 예. 그리고 예. 실행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이 만약에 상속세법의 진짜 문제는 이게 상속세법 실효세율이 일정액 수 넘어가면 55% 정도 되거든요. 네. 더 나가서 65%까지 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업하는 분들이 평생 일궈놓은 기업이 어느 날 그것도 우리가 이제 그 상속법 을 배우면 이런 게 있어요. 웃고 있는 상속자가 있어요. 웃고 있는 상속자는 뭐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죽었는데 예. 슬프지 않고 웃고 있는 상속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내가 막 가슴 아픈 그런 가족 말고 약간 떨어져 있는데 어느 날 상속재산이 확 굴러오는 거야. 그럼 웃고 있는 상속자의 개념이 있지만 또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상속은 요즘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대비를 해요. 그죠? 사전에 사전 증여도 하고 뭐 손자한테 직접 증여도 하고 이렇게 대비를 한 사람은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 이런 분들은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은 상속이 어느 날 갑자기 되면서 상속 재산을 반 이상 국가에 내놔야 되니까 이것이 이제 가업 승계도 안 되고 그래서 뭐 가업 승계 제도도 만들고 하는데 그것도 한정적이거든요. 제가 아는 한 분은 그 기업을 결국 다 팔고 국가에 저 대물로 넘기고 그 결국은 저 일부 현금만 받아 나갔거든요. 그래서 경영권이 넘어갔어요, 그냥. 예. 그 가업을- 우리 국회의원 하신 분이에요. 아, 이런 가업을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승계하려고 극단한 해도 사례. 아니 극단적인 게 극단한 아니고 사례. 예. 극단적인 것이 아니고 법제도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상속 두 번 하면 없어지는 거죠. 전 예. 세계적으로 상속세율 이렇게 정해놓은 나라 극히 드물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은 그래서 옛날에 이제 최근에 네. 바꾸겠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금융실명제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재산도 명의신탁도 다 가능한 시절에 그때는 이제 저 상속세를 높게 해놓았는데 지금은 이제 재산을 숨길 수가 없는 시절에 상속세를 그대로 두니까 이게 벌어지는 문제가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상속세율을 조정하자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주장을 해요. 여야뿐만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는. 근데 예. 지난 바로 연말 2달도 안 된 한 달 네. 전에 여야 간에 충분히 협의를 하다가 상속세율 50% 넘어가니까 이거를 40% 낮추자고 했는데 끝내 민주당이 거부해서 부결됐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부자 감세 이렇게 결국에 그게 한 달도 안 되잖아요.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부의 지금 와서 대물림이다. 부의 부의 대물림. 지금 와서 그러면 그
부동산에서 18억까지 공제해 주겠다. 이건 뭐냐면 서울 시내에 이제 아파트가 대충 한 그 저 좀 중산층 우리 집도 한 18억 이런데 예. 18억으로 맞췄어요. 좋은데 사시는 아니 거. 18억으로 네. 맞춘 거예요. 평균 한 15억 될 요걸 거예요. 가지고 면제 주겠다고 하면 요게 이제 그 유권자 중에서 그 굉장히 그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 부분 타겟이 된 거예요. 요분들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로 민감한 핀셋 네, 딱 그것만 딱 그리고 고르는 거죠. 민주당 지지자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부자 감세다, 부의 대물림이다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싫어할 만한 건 빼고 빼고 요 18억 부분은 요 부분은 부동산만. 18억으로 네. 하면 요 부분은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한 이 일종의 말하면 딱 표얻기 좋은 그 상태로 내놨는데 예. 이걸 또 하겠느냐 네. 요거는 또 지켜봐야 예. 되고 민주당 그리고 또 하나 네. 킬링필드는 제가 보니까 킬링필드. 킬링필드 이야기했는데 킬링필드는요 이재명 대표님 주위에 돌아가신 분 엄청 많잖아요. 이재명 대표님 주변이 지금 킬링필드예요. 예. 근데 지금 자꾸 딴 이야기를 하는 거지. 네. 뭐 계엄 성공했으면 코리안 킬링필드 코리안 됐을 킬링필드 거다. 하는데 이재명 킬링필드가 이미 딱 정리가 돼 있어요. 예. 강한 네. 주장이시고요. 우리 민주당이 이제 그 기업가들의 상속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독일 사례를 보면 이제 200인 이상 고용한 기업가가 그걸 한 10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상속세를 상당히 많이 낮춰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예. 그래서 그 지금 가업 많이 승계로 좀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에. 부족하고 정계급교를 해야 되고 예. 노상훈 수첩을 보면 비상계엄이 정말 성공을 했더라면 정말 캄보디아 필름필드가 재현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김재원 위원님께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공소장에도 안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그거는. 아니 노성원 그, 수첩은 노상원 수첩이 예. 그 사람 생각인지 아마 아니 그 필체도 자기 게 아니라는데 그걸 가지고 그래 얘기하고 여기다가 저희- 그 사람 저희 그 사람은 김용현- 점수를 가니까 그렇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금 공간을 실현된 수십 차례 방문을 킬링필드는 했잖아요. 이재명 네. 킬링필드는 예. 실현돼 있어요. 그것도 검찰이 조사를 해가 강압 수사하고 이렇게 해서 사망한 측면도 무슨- 있는데 무슨 그걸 다 강압 수사하고. 이재명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예. 건 과도한 아니 거죠. 김문기 씨가 어떻게 지금 얘기 그 김문기 씨는 자살한 거지만 예. 다른 분들은 좀 딴 분이 어디 어쨌거나 간에 일급 예. 체제에서 네.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참, 저는 아니다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다 보니 시간이 다 됐어요. 세 분은 좀 다음 주에 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정리되지 않은 이재명 대표 이슈를 하다 보니까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천동설인데 뭘 정리가 안 됩니까? 쫙 뭐 모든 건 다 이미 뭐 한 줄평 이재명 중심으로 돌아간 천동설 하신 것 같은데 이 이슈도 마지막 결론 짓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여러 가지 정책 이슈를 던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마디씩 평가를 해주실까요? 우클릭 한다니까 진짜 우클릭 하는 줄 아나. 예, 김두관 의원 어떠세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 전당대회 하면서 정책 논쟁도 꽤 많이 했지만 예,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상속세 문제나 이런 우클릭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고요. 진정성이 있다 보십니까? 좀 두고 봐야 되지만 예.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한다. 또 대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클릭 한다. 실사무시한다 생각합니다. 예, 뭐 진심일 겁니다. 표가 도움되면 뭐든지 말은 하는데 예. 행동- 발을 봐야 된다? 아니 행동을 할지 안 할지는 뭐 알 예. 수가 없죠. 아 그러면 이거 국민의힘 핑계 대가지고 국민의힘 동의하면 이게 개정하겠다는데 왜 딴 거는 전부 다 단독으로 강행하면서 왜 이거는 국민의힘 핑계대요? 예, 예. 이때까지 한두 개였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예.